얘들아 안녕. 자, 오늘은 금속의 화학 전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저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 자, 칼카나마, 아라철, 미주납, 수구수은, 매금. 이게 뭐냐면은 금속의 반응성의 순서라는 거. 그래서 칼륨이 제일 반응을 잘하고 마지막으로 금이 제일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제일 반응성이 높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순서대로 적어놨어. 이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둬라.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순, 매금, 칼륨, 그 다음에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은, 구리, 수소다, 수소. 미안,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칼카나마, 아라철, 니즈납, 수구순, 백금. 이 반응성을 좀 기억해 두라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철이 있다. 만약 둘 다 금속일 경우는 상관없는데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이온이야. 자, 이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칼슘은 철보다 반응을 더 잘하고 싶어 하지. 즉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고 싶어 해. 그래서 칼슘은 이온이 되고 반대로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철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고체가 된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칼슘은 이미 이온이 되어 있고 철은 이온이 아니야. 이때 이미 칼슘이 철보다 반응성이 높은데 이미 칼슘이 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떨 때 반응이 진행되고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반응성의 순서를 꼭 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고. 그래서 화학 전제의 기본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넣었어. 지금 보면은 아연은 금속이고 구리는 이온이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의 반응성 순서에 의하면은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연은 산화되어서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반면에 구리 이온은 그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얻어가지고 석출되게 된다. 고체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구리가 석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참고로 이 황산구리 수용액은 푸른색이야. 용액이 푸른색인데 지금 이 색깔을 보면은 연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이유는 구리가 석출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화학 전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화학 전지의 개념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같이 봐봅시다. 지금 아연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리가 있어. 여기다가 잠시만. 두 비커 각각의 비커에다가 아연과 구리를 넣었는데 여기에 지금 황산을 넣어놨어. 황산을 넣었어. 이렇게. 자, 이때 이제 반응이 어떤 금속은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금속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 지금 첫 번째 보면은 아연이랑 수소 이온이 있어.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이 가운데 있는 게 수소라고 했지. 자, 아연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높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반응을 해서 얘는 ZN2+가 될 거고 그 전자를 수소가 먹어가지고 수소가 H2 기체를 만들겠지. 그치? 자, 구리 보자. 두 번째 구리. 구리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네. 그치? 즉 수소가 반응성이 더 커. 근데 이미 수소는 이온인 상태고 구리는 금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섞어 볼 거야. 이렇게 같은 비커 안에 넣어 볼 거야.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도
같은 용액에 넣고 이 두 선을 연결할 거야. 아까 연결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산화환원이 일어나고 여기선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지. 근데 내가 여기에 이 도선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아연이 발생하고 아연이 발생한 전자가 이 도선 타고 이동하게 돼. 그래서 구리에게 전달이 되고 구리가 그러면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되는가? 그건 아니야. 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금속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지 오히려 음이온이 되려고 하진 않아. 그럼 이 전자가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수소기체랑 반응을 해서 H2를 만들어내. 오케이? 이해됐니? 다시 정리해볼게. 만약에 도선을 연결하지 않았다면은 아연은 수소이온보다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연 이온이 될 거고 수소는 전자를 얻음으로써 수소 H2가 될 거야. 반면에 구리랑 수소이온은 이미 반응성에서 수소이온이 더 크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멈출 거야. 그래서 지금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냐면은 아연에 있는 전자가 수소한테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온이 되면서 이 금속은 이온으로 바뀌면서 이 금속의 양이 점점 줄어들 거고 반면에 주변에 있던 수소 이온들이 수소 기체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증발이 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도선을 연결할 거야. 도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전자 입장에서 여기서 발생한 전자 있지? 이 전자가 이 수소 이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선을 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제 반발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의 안정성에 대한 이유도 있고, 기전력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도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전자가 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수소 기체랑 만나게 돼. 그래서 이 수소 기체가 전자를 만나가지고 H2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왼쪽에는 산화가 일어나지.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가 일어나면서 금속이 이온으로 바뀌고 오른쪽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수소기체가 되는 환원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선만 연결했을 뿐인데 어떤 건전지를 넣은 게 아니라 도선만 연결했을 뿐인데 자발적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거야. 자, 우리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 같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전지를 만든 거야. 어떤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게 바로 화학 전지에 대한 개념인 거야. 자발적으로 왼쪽은 산화가 일어나고 오른쪽은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어나. 이것을 건전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우리는 마이너스 극이라 그래.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플러스 극이라 그래. 그래서 산화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고 환원 전극은 플러스 극인데 산화 전극에서는 전자를 내놓아서 환원 전극 쪽으로 이동시키고 여기 이동된 전자는 주변에 있는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구리가 전자를 받지 않고 수소 이온이 받느냐? 생각해봐. 지금 오른쪽에 구리가 있고 수소 이온이 있는데 전자 입장에서 어디로 가겠어? 구리에게 가겠어? 수소 이온에게 가겠어? 구리에겐 절대로 안 간다고. 구리는 금속이야. 전자를 잃고 싶어 하지 얻고 싶어 하지 않아. 반면에 수소 이온은 애초에 플러스야. 그럼 마이너스랑 어떤 인력이 생겨나겠지.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이 일어난다.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바로 화학전지의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화학전지를 최초로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볼타라는 사람인데 이 볼타전지 깔끔하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묽은 황산, 즉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이 여러 개 골고루 있어.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아연을 발생시켰고 오른쪽은 구리 금속을 준비해놨어. 이때 그냥 단순히 건전지를 연결한 게 아니라 그냥 도선만 연결했어. 도선만 연결했는데 왼쪽에서 아연이 수소이온보다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아연 이온으로 바뀌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뱉어. 그치?
만약에 도선이 없었다면은 이 전자가 바로 주변에 있는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냈을 텐데, 도선을 연결했더니 전자가 자연스럽게 일로 이동한다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니까 당연히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지. 이때 전자가 이동해서 뭘 하냐? 오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구리 금속에게로 가는데, 구리가 전자를 얻어서 구리 이가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온은 주변에 있는 수소 기체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 기체를 수소 이온이 전자와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낸다, 이거야. 그러면서 아연은 계속 소모되고 여기서 수소 기체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류가 계속 흐르겠지. 이게 바로 화학 전지에 대한 내용인 거야. 이 화학 전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우선은 왼쪽에 있는 아연, 이 아연은 점점 아연 이온으로 바뀌면서 이 금속의 질량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치? 그럼 반면에 오른쪽은 구리의 질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 구리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리에는 질량의 변화가 없어. 대신에 여기에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여기 주변에 있는 수소 이온들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반응이 멈출 텐데, 언제까지 멈추냐면은 아연이 다 소모되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수소 이온들이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볼타 전지의 특징이야. 정리해 볼게. 자, 왼쪽에는 아연을 준비하고 오른쪽엔 구리를 준비해 도선을 연결하고 얘를 묽은 황산에 넣어놔. 그러면은 아연의 입장에서는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 이 전자가 여기서 반응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도선을 타고 연결돼서 구리에게 가고, 여기서 구리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방금 들어온 전자와 합쳐가지고 기체를 만들어낸다. 이거야. 이게 언제까지 일어나냐? 아연이 다 소모되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수소 이온이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 금속의 질량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 용액에 들어있는 H+가 점점 소모될 테니까 pH는 점점 증가하겠지. 이게 화학전지, 볼타가 최초로 만들어낸 최초 화학전지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 볼타 전지에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서 밖으로 날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수소기체가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뽀글뽀글 금속이 맺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전자 입장에서는 수소이온을 만나야 되는데 이 기체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이 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과 만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소 기체 때문에 화학 전지의 역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분극 현상이라 그래. 분극 현상.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전자와 수소 이온의 만남을 방해하는 현상, 이것을 분극 현상이라 그래. 그래서 볼타 전지의 한계점은 바로 분극 현상이야. 그래서 이 분극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감극제라는 걸 넣는데, 이 감극제가 뭐냐면은, 감극제를 이용하면은 이 수소 기체가 H2O 물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기포가 사라져. 이런 감극제를 넣음으로써 이 분극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가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그 후에 이 볼타 전지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전지가 발명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 전지야.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 그래서 볼타 전지는 산화전극, 마이너스 극인 산화전극에서는 아연이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고 산화되지. 플러스 극에서는 이 이온이 구리와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서 기체를 발생한다. 환원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산화전극은 마이너스고 화연전극은 플러스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쓰기도 해. 아연은 산화가 되면서 동시에 수소이온이 환원된다. 이걸 전체 반응으로 쓸 수도 있다.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꼭 낼 테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상하전극은 마이너스 극, 화원전극은 플러스 극, 그리고 전체 반응은 이렇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볼산지의 한계를 극복한 다니엘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